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최종 마무리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최종 마무리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올해 응시 인원이 지금 8,000명이 넘어서 거의 9,000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1차가. 근데 이제 문제는 1차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2차가 문제죠. 그러니까 2차에서 인원수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인원수가 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좀 예를 들어서 2차에서 300명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놓는다고 치면 아무리 많아도 그게 10배수 이상 넘어가면 채점하기도 어렵고 해서 한 3,000명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3,000명. 그러니까 1차 합격생이 3,000명 정도는 되어야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올해 8,000명인데 8,88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일단 여기서 반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근데 요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작년에 합격하신 사람도 있지요. 작년에 합격했던 사람이 뭐 2차 끝나고 나서 한 3,000명 또 있다. 2,000명이라고 그냥 할까요? 2,000명 정도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5,000명이 됩니다. 5,000명이 되면 그 중에서 300명을 뽑는 거죠. 우리 시험 무지 빡셉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자 2,000명하고 3,000명 중에서 우리가 1차에서 3,000명 정도를 뽑는다고 치면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평균 60점이 넘으면 예, 무조건 합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난이도죠. 난이도의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1차 합격생들을 좀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공통된 의견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최종 정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고 틀리는 것들만 잔뜩 모아놨습니다. 기존에 이미 충분히 공부하셨던 거는 다시 여기서 공부해봤자 별 의미가 없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부터 가장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기 부분의 난이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3,0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최종 마무리 때 뭔가 새롭게 해가지고 뭐 추가 점수를 얻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두셔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자, 기존의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요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약서를 계속 반복해 주세요. 요약서. 자, 요약서 반복해 주시고, 요약서에는 기출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도 요약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것 좀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플러스 하셔야 될 것은 저랑 같이 예상문제까지 했거든요. 예상문제를 했는데, 그 예상 문제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지만은 기출 문제를 반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의사표시 방법을 공부하실 때 지금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지 않습니까? 프린트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프린트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실수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교재에다가 체크를 하셔서 반복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보셨던 교재에다가 추가하셔서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시면은 민법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제가 행정학이나 행정법은 제가 잘 모르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혼란을 가져오시냐면 자꾸 타인을 의식하세요. 타인을 의식하시는데 제발 하지 마세요. 타인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8,882명인데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자, 그게 아니라, 자, 우리나라에서 MC 1등이 있을 수 있죠. MC 1등. 자, MC 1등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계속 해마다 새로운 MC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 1등이 한 말이 뭐냐면 남을 보지 않는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자꾸 남을 보면 자기 페이스가 말려야 안 말려요? 말리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페이스만 꾸준히 유지하셔서 요 점수 안에만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남을 자꾸 보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경험이 좀 있어서요. 자, 여러분 밑에 제가 처음 강의할 때에는 위에 아무도 다 위에만 있잖아요. 처음 강의하니까.
무서울 게 없었죠. 그래서 자, 한 놈 제끼고 이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보니까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신경이 쓰이죠. 그때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이때 자기 자신만 보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그것만 보면 되니까 절대 남을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2차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등수 내가 위치가 어딘지가 계속 생각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페이스 다 무너져요. 자, 그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저랑 같이 요 기분을 정리하시고 혹시나 내가 기억이 안 나거나 미스하신 부분은 반드시 여기다 표시해 놓으셨다가 복습을 하시고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 혹시나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던 교재에다가 추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 중에 프린트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들만 잘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먼저 의사표시의 방법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의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의사표시는 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와 표시를 처음 만들게 되는 의사표시를 가지게 된 계기, 목적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누시죠. 의사가 있고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부르죠. 근데 이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가 사기 강박이고 다른 경우가 비진의 표시, 착오, 통정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저랑 같이 공부하실 게 자, 먼저 동기 부분이죠. 자, 그럼 동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도박 자금을 빌려야 되겠다는 의사가 생겨서 자, 돈 좀 빌려줘. 1,000만 원만 빌려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1,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의사가 떠올라서 친구를 만나서 표시를 합니다. 야, 1,000만 원 좀 빌려줘 하고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먼저 1,000만 원 빌릴 의사가 생겨서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표시했는데 자, 그때 의사 표시가 일치하죠. 1,000만 원 빌려야지. 1,000만 원 빌려줘라고 했으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라는 거죠. 동기. 자, 왜 1,000만 원 빌리려고 했느냐? 자, 첫 번째 도박 자금에 쓰려고요. 자, 도박 자금에 쓰려는 동기가 있어서 계기가 있어서 1,000만 원 빌려달라는 의사가 생겼고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기는 의사 표시 내용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 1,000만 원 빌려줘. 1,000만 원 빌려줘 생각이 들어서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건 도박 자금 빌린 거예요? 그냥 1,000만 원 빌린 거예요? 1,000만 원 빌린 거죠.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안 빌렸으니까. 그러니까 동기를 표시하셨으니까 요건 도박 자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 도박 자금으로 쓰려고 돈 좀 빌려줘 하고 동기를 표시하면 그때 이 의사 표시는 그냥 일반적인 돈을 빌리는 겁니까? 반사회적이 바뀝니까? 반사회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동기가 뭐 했을 때 도박 자금임을 표시했을 때 의사 표시 내용으로 들어옵니다. 표시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도박장 주인한테 가서 돈 좀 빌려줘 라고 했는데 도박장은 빌려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도박장 주인은 당연히 도박장에서 돈 빌리는 건 뭐 할 때 쓰는 거죠? 도박자금. 그래서 상대방이 알기만 해도 상대방이 안다. 상대방이 알면 그때는 도박자금에 쓸 것이라는 걸 상대방이 알았으니까 그때 돈 빌리는 것도 도박자금으로 빌리는 것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됐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실 것은 동기는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서 밑줄 그으시죠. 반사회성. 예, 반사회성이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동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에 빠진 동기가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동기에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오죠. 동기에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먼저 반사회적 동기부터 볼게요. 도박 자금에 쓸 동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동기가 이 의사표시 내용으로 들어오려면 둘 중에 하나는 갖춰야 되죠. 뭐 하거나 표시되거나 또는 뭐 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 돼 있네요.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밑줄 그으시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됐습니다. 표시가 됐으니까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으니까 그때 이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으로 들어와서 그에 따른 매매계약은 당연히 반사회적 법령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겠습니다. 무효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이번엔 표시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반사회적이죠. 자, 그랬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의사표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해당될 수 있다로 가야 되겠죠.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X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기는 표시되거나 뭐하거나 상대방이 알았을 때, 동기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았을 때 의사표시 내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자, 표시하거나 상대방이 알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전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것이 동기의 착오입니다. 자, 동기의 착오는 총 5가지가 시험에 나오죠. 2022년, 2023년, 13년, 20년, 그 다음에 20년 행정사까지 전부 다 쭉 나와 있죠. 자, 그럼 이번엔 동기가 착오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럼 착오에 빠져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착오를 보시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보셨듯이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자,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착오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총 3군데에서 착오에 빠질 수가 있죠. 먼저 표시에서 착오가 빠질 수 있고 의사에서 착오가 빠질 수도 있고 동기에 착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착오는 총 3군데에서 빠지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것이 의사가 착오에 빠진다 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거죠. 자, 내가 달러라는 의사를 얘기했는데 싱가포르 달러, 홍콩 달러 다 다르니까 그 달러가 그냥 똑같은 달러는 아니구나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X를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표시 부분에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가 하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동기상의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이 2가지가 시험에 나오죠. 자, 그럼 표시상의 착오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표시상의 착오는 제가 표시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표시를 잘못한 거라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저는 호떡을 먹고 싶어요. 호떡. 그런데 실수로 호빵이라고 잘못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의사가 호떡을 먹고 싶은 의사인데 자, 그 호떡을 잘못 표시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호빵. 그럼 이건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표시상의 착오. 자, 그럼 이건 이제 지울게요. 아, 표시상의 착오구나. 자, 그럼 동기의 착오는 뭐냐? 동기의 착오는 이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제일 싸게 산 줄 알았습니다. 여기가 제일 싼 집인 줄 알고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싼 집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왜 샀어요? 제일 싸다는 것 때문에 산 거죠. 계기가 제일 싸기 때문에 산 거죠.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일 싼 집, 아이스크림이 제일 싼 집인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삽니다. 요거 이제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동기의 착오하고 표시상의 착오 2가지가 있는데 자, 표시상의 착오는 이미 표시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는 제일 싸다는 생각을 저만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오 취소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동기가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동기가 또 뭐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착오 취소를 할 수 있죠. 자, 상대방이 알면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위에랑 아래랑 똑같죠? 자, 반사회적 동기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면 반사회적 의사표시가 된다. 여기도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거나 뭐하면 상대방이 알면 그때는 의사표시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죠. 의사표시 내용으로 들어오니까 자, 의사표시 내용으로 들어오니까 무슨 취소가 가능해진다? 착오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공식입니다. 공식.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하셔서 착오 취소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기 취소입니다. 착오 취소 말고 이번엔 사기 취소를 볼게요. 사기 취소는 2가지를 갖춰야만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무슨 착오가 발생해야 됩니까? 사기를 쳐서 표시상의 착오, 의사의 착오, 동기의 착오 어디에 해당돼야만 사기 취소를 할 수 있죠? 동기의 착오입니다. 자,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있을 때 그때 사기 취소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사기 취소를 하려면 기망행위라는 거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이 착오 중에서 동기의 착오에만 있을 때 사기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정리 한 번만 더 하시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 번만 더 합시다. 착오 취소를 하려니까 표시상의 착오다? 착오에 빠졌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동기의 착오다? 취소하려면 동기가 의사표시 내용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아야 됩니다. 사기 취소는 기망에다가 동기의 착오가 발생해야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볼게요. 자, 그러면 사기 취소는 스스로 사기에 빠집니까? 상대방이 사기를 거는 겁니까? 사기를 걸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 이렇게 가서 사기를 치는 거죠. 나한테 물건 팔아 라고 해서 자, 기망행위를 하나 합니다. 기망행위를 하고 그럼 얘는 동기의 착오에 빠뜨려서 이렇게 을과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자, 얘는 동기의 착오에 빠졌거든요. 근데 그 동기의 착오에 빠진 것을 상대방이 알아야 몰라요? 상대방이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지금 사기를 쳤죠?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기를 쳤으니까 을이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상대방은 내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킨 사람이니까 내 동기의 착오를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상대방이 알게 된 거죠. 자,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동기의 착오에 빠졌는데 상대방이 알면 무슨 취소 가능하죠? 착오 취소.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 그러면 걔는 기망에다가 동기의 착오에 빠졌으니까 나는 사기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동기의 착오를 유발했으니까 상대방은 내 동기의 착오를 알아야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무슨 취소도 가능해진다? 착오 취소도 가능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저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보시죠. 1번. 상대방의 기망이 있습니다. 자, 기망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치시죠. 상대방이 나한테 기망을 했어요. 기망. 그런데 그때 동기의 착오를 빠뜨리면 사기 취소가 가능한데 동기의 착오입니까? 표시상의 착오입니까? 표시상의 착오죠. 따라서 사기 취소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사기 취소는 안 되죠. 자, 그 밑에다가 사기 취소 X라고 쓰시죠. 자, 동기의 착오가 빠졌어야 사기 취소를 할 수 있는데 표시상의 착오니까 사기 취소는 안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 자, 표시상의 착오인데 자, 표시상의 착오니까 요거죠? 자, 요겁니다. 자, 표시상의 착오니까 자, 무슨 착오 취소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착오 취소의 법리가 적용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꼭 기억하십니다. 아, 사기 취소는 동기의 착오와 기망이 필요하구나. 자, 그러면 여기 밑에도 한번 볼게요. 23년도 행정사 문제를 보시죠. 4번 지문입니다. 자,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인데 자, 거기에는 자, 무슨 착오가 빠져야 되죠? 자,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니까 사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바로 기망입니다. 자, 기망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착오에 빠져야만 사기 취소가 가능하죠?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동기의 착오. 그래야만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는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죠? 사기는 기망을 해서 동기의 착오에 빠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 2번하고 3번 문제 볼게요. 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자, 동기의 착오에 빠져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착오 취소를 하려면 그때는 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착오 취소를 하려면 최소한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되죠.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필요합니까? 표시만 하면 됩니까? 표시. 그래서 합의가 아니라 표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X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문제 보시면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습니다. 동그라미를 크게 치시고 자,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의 동기를 유발시켰으니 동기의 착오를 유발시켰으니 상대방이 안다 모른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상대방이 유발됐으니까 상대방이 아는 거죠. 그러면 표시 없이도 무조건 뭐 한다?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 취소가 인정되죠. 착오 취소가 인정된다. 예,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항상 공식입니다. 똑같이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죠. 자, 22년도 행정사 문제죠. 우리 시험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꼭 맞춰주셔야 되죠. 자, 보시죠. 기망행위가 있었습니다. 기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기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망에다가 동기에 착오니까 무슨 취소 가능하다? 사기 취소. 사기에 의한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틀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반사회적 동기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이 알면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 취소를 강의 경우에 착오 취소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면 무슨 취소 가능합니까? 착오 취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면이란 표시를 착오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었다. 상대방이 유발됐으니까 상대방이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3번의 조건 보시도록 하죠. 조건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조건 잘 보시면은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기가 있고요. 자, 동기 자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있고 표시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렸죠. 자, 행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표시를 했죠. 근데 그 동기가 뭐였죠? 이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했던 계기 목적이 뭐죠? 1차 시험 합격입니다. 1차 시험 합격은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하면 기한, 불확실하면 뭐가 되죠? 조건이죠. 자, 1차 시험 합격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아니, 마인드는 좋은데, 확실하다는 마인드는 좋은데, 여러분, 실수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입니다. 조건.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지금 이 동기,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이 조건은 그냥 의사표시 내용으로 들어옵니까? 표시하거나 상대방이 알아야 됩니까? 표시하거나 상대방이 알아야 되겠죠? 표시 또는 상대방에게 알아야 됩니다. 알려진 이렇게 되어야만 여러분 이때 조건이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잘 보세요. 자,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표시가 필요하다. 동기의 조건이 표시가 필요하고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뭐에 불과하다? 동기에 불과하죠. 그렇죠?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문제도 보시죠. 자,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자,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표시. 자, 뭐가 필요하다? 표시. 그쵸? 동기가 조건이니까 그걸 외부로 표시해야 되겠죠? 표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는 요것만 나와요. 자, 뭐 하면 된다? 표시. 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동기 부분은 몇 가지가 있다? 반사회적 동기, 동기의 착오, 착오에 대한 동기, 그 다음에 조건 동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전부 다 공식처럼 딱딱딱 정리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남들보다 확실하게 점수를 따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더 정리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좀 정리가 안 돼 있다. 선생님, 전 이거 알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던 교재 표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좀 헷갈렸는데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표시하시고, 자, 여기도 여러분 조건의 경우에, 여기 2023년도에 나왔는데, 자,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뭐에 불과하다? 동기. 이렇게 확인하시고, 알면 다 지우시고, 굳이 또 보지 마세요. 자, 그럼 2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거기 로마자 이번에 뭐가 보이세요? 자기가 보이시죠? 자기입니다. 자기입니다.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자, 자기라는 것은, 자, 뭐냐면은, 요 위자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위를 딴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지을 짝. 즉 말을 하는 게 자기입니다. 법률행위로 말을 하는 게 자기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3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작이라고 나와 있죠. 법률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침묵을 말하는 거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걸 우린 부작이라고 하죠. 얘기를 하지 않는 걸 부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 자기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부자기는 의사표시하지 않는 거죠. 부자기도 올해 이제 시험에 나오시는 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자기 부분부터 볼게요. 자, 우리 공식처럼 잘 기억하셔야 되죠. 자, 우리가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표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리고 예외가 있죠. 그러면 자, 예외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외가 아니면 전부 다 뭘로 풀면 된다? 원칙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원칙은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되죠. 모든 의사표시는 원칙.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자, 그럼 명시는 뭐냐? 밝을 명자, 묵시는 어두울 묵자 해서 명시는 행동이라고 쓰시고 묵시는 행동이라고 쓰시고 명시는 말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말. 자, 그러면 명시, 말, 묵시, 행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끼워줍니다. 결혼하자는 의사표시입니까? 커플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를 끼워주는 건 결혼하자는 의사표시로 명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요. 커플링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결혼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밝게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예, 그러니까 명시는 말, 묵시는 행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명시, 묵시가 모두 가능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명시, 묵시가 아니라 명시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요게 시험에 나오니까 저랑 같이 거기 나와 있는 8번 지문에다가 별표를 좀 치시죠. 8번 지문에다가 여기다 별표를 꼭 치셔서 요게 요즘에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만 해야 되는 거. 자, 그럼 명시적으로만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죠. 먼저 여러분 복대린 선임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치세요. 복대린 선임입니다. 복대린 선임. 자, 복대린 선임 나오면 여러분 이때는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딱 보시면은 5번도 여러분 연결해서 별표를 한번 쳐보시죠. 5번 여기도 복인권 행사 복대린 선임이죠. 복대린 선임. 그래서 복임이죠. 복대린 선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딱 보니까 임의 대리인입니다. 임의 대리인이고, 자, 여기도 임의 대리인입니다.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누가 대리권을 누가 선임했냐면, 자, 여기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릴게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럼 얘는 대리인. 근데 이 을이 병을 복대리로 선임합니다. 자, 병을 복대리로 선임했죠. 그러면 여러분 복대리를 선임할 때 원래 의사표시로 명시적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20년 전에 사법시험에 나오고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일을 맡길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판례냐면은 이겁니다. 여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수임인의 을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얘는 판매왕입니다. 뭐를요? 아파트 분양 업무에 관한 판매왕입니다. 그러니까 겁나 잘 팔아요. 그러니까 얘는 엄청 잘 판다. 그래서 능력이 아주 출중하다. 판매왕이다. 그랬는데 을한테 분양을 맡긴 거죠. 팔려고. 그랬는데 을이 복대리를 선임해서 얘한테 팔게 합니다. 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수화를 해야 돼요. 자, 손으로 수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에 물건이 잘 판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판례로서 을의 능력에 따라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 을의 능력에 따라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될 때 이때에는 을이 병을 복대리로 선임할 때에는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갑의 을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 묵시는 안 됩니다. 명시적으로 그래 병도 잘 팔 것 같으니까 그래 병을 복대리로 선임해라. 이렇게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다면 즉 다시 말해서 묵시적 승낙 가지고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다라는 아주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을의 능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 이때는 을이 갑의 묵시적인 행위로서 복대리를 선임할 수는 없고 자, 갑이 을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한해서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판례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4번, 5번으로 올라가 보세요. 자, 5번에 올라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자, 복인권 행사,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묵시적인 승낙에 의해서도 당연히 복대리권 선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왜요? 원칙이니까요. 왜요? 이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런 말이 없으니까 명시 묵시로 복인권 선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그래서 5번하고 8번 지문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모든 시험에서 지금 2년째 다 시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8번 지문 좀 잘 봐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5번하고 8번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런 예외가 아닌 이상 전부 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명시 묵시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예외는 뭐만 하나 기억하자? 8번만 하나 기억하세요. 요거 빼고 전부 다 뭐가 가능하다? 명시 묵시 가능하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까지 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죠. 자,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그래 해라고 동의를 해줘요. 그럼 동의해줄 때 명시적으로만 동의해야 됩니까? 묵시도 가능합니까? 묵시 가능합니다. 왜? 요거 아니니까요. 요거 아니니까. 8번이 아니니까 원칙으로 들어가서 묵시적 동의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번입니다. 미성년자가 자, 그 다음에 일상적인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신의 월 소득 범위 내입니다. 그때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느냐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서 수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느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리에 있어서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의 추인은 자,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해야 되느냐. 자,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느냐. 이런 식으로 쭉 시험 문제 물어봤죠. 자, 그럼 하나씩 정리하십시다. 자, 여기 7번부터 거꾸로 올라갈게요. 자, 보시죠. 추인은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모두 가능합니다. 왜? 이게 아니니까요. 이게 아니니까 명시, 묵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6번. 추인은 무권 대리인의 추인도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합니까? 묵시도 가능합니까? 묵시도 가능하죠. 왜? 이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고요. 5번. 자, 그 다음에 대리에 있어서 본인을 표시하는 현명. 현명도 묵시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왜? 이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X. 자, 대리권 수여입니다. 임의 대리에서 대리권 수여인 수권행위도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아니니까요.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보시죠. 자, 1번에 보시니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꼭 명시적으로만 해야 됩니까? 묵시도 가능합니까? 묵시도 가능하죠. 자,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별표 하나 치셔서 잘 보시죠. 자, 미성년자가 자,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자,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자, 미성년자가 용돈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근데 용돈을 벌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타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알바 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 나 알바 가서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벌어도 돼? 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래 가. 자, 엄마가 지금 명시적으로 허락해 줬죠. 뭐 가라고? 알바. 그럼 그 알바로 번 돈은 어떻게 합니까? 지가 쓰겠죠. 그러면 알바를 가도 돼? 명시. 용돈을 쓰는 건 명시예요? 묵시예요? 묵시. 여기까지는 묵시가 되는 거죠. 그래. 알바 가. 이 알바 가라는 얘기는 번 돈을 써도 돼? 이 얘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금액 체결하는 것은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 여기서 요거 딱 기억하시죠. 명시적으로만 가능한 건 임의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업 성공 여부가 자부될 때, 그것만 예외고 나머지는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2번 서면 구두죠. 모든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구두로도 가능하죠.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오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시죠. 자, 사단법인 설립행위에서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뭐로 해야 되는 거죠?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자, 목명사자, 이사존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서면으로 써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이죠. 요거 예입니다. 요식행위다.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끝나고 나머지는 서면 구도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3번 재판상 재판에 들어갈게요. 자, 모든 의사표시는 원칙 재판상 행사할 수도 있고 재판 외 행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외가 있느냐?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예외는 없습니다. 자, 예외가 없다.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예외가 없다. 그럼 여긴 예외가요. 정관 작성은 서면이다. 정관 작성은 서면이다. 요거 하나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재판상 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재판상 재판에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1번의 제한 능력의 취소권. 자, 취소권도 의사표시니까 재판 외에서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요? 틀렸네요. X.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매매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협력 의무를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재판상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구, 소송으로 구한다. 자, 이것이 바로 재판상 이행을 청구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없다 X.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입니다. 여기서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없고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틀리죠.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도 행사 가능하고요. X. 자, 그럼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 그 밑에 쓰시면 되죠. 취소권입니다. 자, 취소권이 형성권이니까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죠. 예, 그럼 취소권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재판상 재판 행사할 수 있고 취소권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썼어요?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 예. 그러니까 취소권은 추산법심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날로부터 10년. 추산법심,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 취소권은 재판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사실 같은 문제를 살짝 틀어서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기셔서 자, 우리 3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모든 의사표시는 사전에도 가능하고 사후에도 가능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 어느 경우냐? 자, 사전은 절대 안 되고 사후에만 행사해야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죠. 예, 그러면 그 예가 바로 3번과 4번입니다. 3번과 4번.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모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이 예외를 먼저 보실까요? 3번과 4번. 예, 좀 어렵죠. 요거 3번과 4번. 근데 구조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세요. 자, 소멸시효에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소멸시효. 여기도 자, 시효이익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자, 됐죠?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에 승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효이익의 폭이 밑줄 그으셔서 자, 소멸시효 나오면 사전에는 안 되고 사후에만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소멸시효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소멸시효 나오면 좀 많이 힘들어하시죠? 자, 소멸시효 볼게요. 소멸시효는 첫 번째 보셔야 될 것이 기산점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요거 우리 시험에서는 요게 엄청 많이 나오죠, 기간이.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300만 원 받을 게 있습니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3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습니다. 자, 요때 돈을 갚아요. 요때 20만 원 갚습니다. 요때 20만 원 갚습니다. 요때 20만 원 갚죠. 자, 채무자가 돈을 전부를 갚았어요? 1분만 갚았어요? 1분만 갚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것이 자, 요때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나서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 이게 채무의 승인입니다. 채무의 승인이죠. 그래서 채무의 승인, 요때는 20만 원을 갚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가 진행되다가 멈추는 거죠.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무자는 이익을 크게 얻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더 이상 안 갚아도 되죠. 반긋반긋 웃는다. 채권자는 돈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그래서 흑흑 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채무자가 갚을 필요가 없는데 채무자가 20만 원을 갚습니다. 그럼 이것은 승인이 아니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입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생기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시효이익의 포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일부를 갚으면 용어를 뭐라고 부르고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일부를 갚으면 뭐가 된다? 시효이익의 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계산하는 걸 매우 어려워하죠. 우리가 기간계산법을 배웠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의 시점을 우리는 잡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하기 어려워하니까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갚으면 뭐가 되고 시효 중단,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갚으면 뭐가 된다? 시효이익의 포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자 보시죠. 시효 완성 전에 시효이익의 포기냐? 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일부를 갚으면 시효이익의 포기입니까? 소멸시효 중단입니까? 소멸시효 중단이죠. 그래서 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이익 포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O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 생길 수가 없구나. 그죠? 시효 완성 전에 일부를 갚으면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부르지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닙니다.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3번이죠. 기산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돈을 갚습니다. 요건 소멸시효의 중단입니다. 그러면 기산이 되기 전에 갚으면 이때는 뭐다? 그냥 아무것도 안 생긴다.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자 시효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동그라미를 치시죠. 여기는 전 동그라미를 치시고 미리 승인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의 승인이냐? 아니죠. 자 그러면 소멸시효된 이후에만 여기도 시효 완성된 이후에만 이렇게 해야만 시효 중단, 시효이익 포기가 됩니다. 성질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꼭 체크하셔야 돼요. 예외입니다. 사전은 아니라 사후에만 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이 두 가지는 사전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두 가지 빼고는 예외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전 사후 모두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를 치시죠. 법원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법원 동그라미를 치시고 여기는 주무관청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허가도 의사표시니까 사전 사후 모두 가능합니다. 사전에 해도 되고 기왕의 행위를 법률 행위를 추인한다. 자 이거는 사후에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전 사후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다. 틀렸죠.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도 의사표시니까 자, 그 경우엔 기왕의 처분행위를 허가한다. 사후에 하는 허가 괜찮습니다. 사전도 가능하고 사후도 모두 가능하죠.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소멸시효 나오는 거 소멸시효의 중단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빼고 나머지는 모두 사전 사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시는 거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 로마자 3번에 자, 부작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작위죠. 부작위는 의사표시가 아니지요. 의사표시가 아니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자, 요것이 과연 의사표시가 될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체크하시죠. 사기의 기망행위. 자, 사기의 기망행위. 자, 체크하시고. 자, 4페이지로 가보세요. 여기 기망행위라고 동그라미 칠게요. 자, 기망행위 동그라미 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자, 이번에는 수권행위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자,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행위죠.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요게 2023년도 판례인데 불법행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불법행위.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서. 첫 번째는 사기 행위가 될 것입니까? 기망행위가 될 것입니까? 두 번째는 그럼 이건 대리권 수여가 될 것입니까? 세 번째는 뭐가 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불법행위 손해배상부터 볼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별표를 하나 치시고 자, 여러분 별표를 하나 치시고 여기도 별표 하나 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자, 먼저 사기의 의사표시든 임의대리인의 수권행위든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든 부작위의 의사표시가 되려면 부작위가 있는데
자, 그 부작위의 경우에 의사표시처럼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부작위는 의사표시를 안 하는 건데 이게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앞에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됐습니다. 자, 무슨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지 의무.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돼버린다 안 돼버린다? 돼버립니다. 자,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의사표시를 안 하면 그건 의사표시가 돼버린다 안 돼버린다? 돼버리죠. 그럼 앞으로부터 갈게요. 앞으로부터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기 한번 볼게요. 자, 사기. 자,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알고 있는 아파트 분양자가, 자, 아파트 분양자가 여기다가 네모를 딱 치시고 아파트 분양자가 있습니다. 근데 당첨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고지하지 않았다. 또 가로 치시고요. 박스 치시고 이건 뭡니까? 부작위죠. 자,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말을 안 한 거죠. 부작위죠. 근데 아파트 분양자는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고지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알리지 않았어요. 부작위를 한 거죠. 그러면 기망의 의사표시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부작위에 대한 기망의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5번 볼게요. 교환계약입니다. 자, 교환계약. 자, 교환계약이 있고요. 시가를 묵비했습니다. 자, 이거 작입니까? 부작입니까? 부작이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교환계약, 물물 교환을 하는 사람은 시가를 알려줄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사기가 안 되는 거죠.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아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공식처럼 봐야 될 것은 바로 의사표시를 안 했을 때 뭐가 있으면 고지 의무가 있으면 사기가 되는 거고 고지 의무가 없으면 사기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지 의무 있는 자가 17년도 행정사 문제죠. 전부 다 우리 기출지문입니다. 자,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긴다. 진실을 숨기는 것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부작이죠. 자, 왜 진실을 숨기죠? 쓰레기 매립장을 숨겼죠.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숨겼죠. 무슨 자가?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의무 있는 사람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뭐에 해당한다?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9년도 기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됩니다. 그쵸? 부작위에 대한 기망행위도 인정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고지 의무는 그럼 언제 생겨요? 자, 고지 의무는 언제 생겨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고지 의무는 언제 생겨요? 라고 한다면 자, 민법 제1조 법원입니다. 자, 민법 제1조요. 제1조의 법원. 법률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 관습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조리. 자, 이렇게 해서 자, 법률과 관습, 조리에 의해서 고지 의무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약에 의해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1번을 보시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 고지 의무는 법률, 관습, 조리. 아이, 나왔네요. 조리상으로 인해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X.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리실 일이 없다고 그랬죠. 법률, 관습, 조리, 계약.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사실 숨겨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죠.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고지 의무 있는 자. 그래서 뭐가 하나 더 들어옵니까? 신의 측이 더 들어옵니다. 신의 측에 의해서도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잘 보시죠. 법률, 관습, 조리, 계약, 그리고 신의칙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자, 4페이지를 한번 가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은요, 불법행위인데 자, 불법행위 보실까요? 자, 맞추셔야 돼요, 이제. 자, 딱 보시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불법행위를 통한 자기 의무. 자, 고지 의무가 아니라 자기 의무입니다. 자, 뭐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랬죠? 법령, 관습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조리, 그쵸? 자,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죠? 계약, 법률행위를 통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로 통해서 생길 수도 있죠? 신의칙.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거 틀리시는 게 아니죠. 인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럼 부작위에 대한 불법행위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소방관입니다. 자, 제가 소방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불이 나. 화재 현장에 갔어요. 사람을 구조해야 될 구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구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불이 너무 무서워. 못 들어가겠어?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럼 불법행위 아니에요? 불법행위죠. 왜? 불법행위 됩니다. 부작위에 대한 불법행위. 구조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안 하면 불법행위 인정될 수 있죠. 근데 제가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이면 전 더 이상 구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소방관이 휴가 중이면 더 이상 소방관이에요, 소방관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구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불이 났어. 어떡하지? 여전히 무섭네.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그럼 이때는 불법행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불법행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부작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자기 의무가 필요한데, 구조해야 될 의무가 필요한데, 자, 그 경우에 이때는 이 구조 의무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될 소방관일 때 그런 지위에 있는 자만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되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해서 휴가 중인 소방관은 그러한 지위에 더 이상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그 소방관한테 왜 안 구조했어? 휴가 중인데도 구조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휴가 중인 소방관에 대해서는 함부로 자기 의무를 확대해서 너는 그래도 소방관 아니야? 이렇게 확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휴가 중인데 소방관이 막 화재 현장에 가서 구조를 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야 하네요. 많이 하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더 이상 구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구경 가죠. 어떡해? 어머 이러고 있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작이죠. 불법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왜?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침해를 방지될 특별한 지위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땐 구조하지 않아도 불법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혹시 몰라서 이 불법행위에 대한 부작위까지 싹 다 정리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의사표시 효력을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의사표시 효력인데, 죄송해요. 여러분 그 위에 이미대리의 수권행위를 안 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더 중요한 건데, 요거는 무조건 별표 3개입니다. 자, 별표 3개. 정말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거 안 하고 할 뻔했네요. 자, 여러분 여기 저랑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굉장히 충격적인 걸 제가 하나 봤거든요. 대한변호사협회 아시죠? 대한변호사협회.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행정사의 위상이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대한변협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입니다. 대한변협에서 뭘 얘기하냐면, 원래 로스쿨 제도를 만들 때, 인원을 한 2,000명씩 뽑자고 했잖아요. 변호사를 한 해당. 근데 그때 국가에서 사실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유사직렬의 통폐합. 그러니까 노무사 없애고 변리사 없애고 다 없애고 전부 다 뭐로 통합을 할 수 있게, 누가 할 수 있게, 변호사만이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한 2,000명 정도 뽑아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대한변협에서, 국가에서. 물론 명시적으로 약속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죠. 그랬더만 대한변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사직역을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그게 국가가 지금 안 지키다 보니까, 자, 변호사 출원 인원을 축소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해마다 합격 인원을 축소시켜야 된다. 지금 변호사가 포화 상태다 하면서 유사직렬 통폐합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 변리사도 들어가고 세무사, 노무사 쭉 얘기를 하더니만 마지막에 꼭 뭘 얘기해요? 행정사. 행정사도 이제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해서 우리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통폐합을, 행정사도 통폐합시켜서 변호사만이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변호사협회에서도 뭘 인정하기 시작했다? 행정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루오션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행정사의 블루오션은 뭐냐면 이겁니다. 처음 들어갔는데 일을 처음 배우는 거죠. 왜? 너무 지역이 넓으니까.
사실 노무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른 학원의 노무사 선생님이 행정사 일을 하고 싶답니다. 왜? 지금 노무사 시장은 레드오션 중에서 레드오션,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그래서 행정사 너무 일이 많잖아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무궁무진하잖아요. 하고 들어오고 싶다 이거죠. 그 제가 한마디 했죠. 자격증 따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대한변협에서 행정사 자격증을 몇 번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좋은 직렬이구나. 이제 남들이 이제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직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유명해지기 전에 빨리 따세요. 자, 그래서 올해 무조건 따야 됩니다. 자, 그럼 갈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공무원 때문에 엄청 시달렸어요. 공장을 하려니까 허가가 나와야 돼요. 오폐수 정화 허가가. 그랬는데 분명히 시설을 다 갖췄는데 허가는 여러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재량이에요. 자유재량이니까 안 해줘요. 그래서 심지어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 문제가 없는데 왜 허가를 안 해주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때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뒤에서 요거를 좀 밝힌다는 얘기가 요걸 좀 밝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공무원을 지금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허가는 자유재량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경우에는 이제 이걸 밝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주면 잘해준대.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저희 어머니가 허가를 직접 받으러 가니까 계속 퇴짜를 맞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행정사를 몰랐단 말이에요. 행정사를 맡았으면 인허가권을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행정사한테 부탁하겠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해썹 이런 것도 받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썹도 누가 대신해줘요? 행정사가 대신 허가도 받아주거든요. 그거 담당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어머니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행정사를 안 거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공무원 때문에 막 속을 상한 거예요. 나중에 그 어머니 얘기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쁜 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공무원하고의 관계에서 자 이제 공무원하고 다투는데 행정사를 알아서 행정사를 불렀어요. 자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담. 아니 자꾸 인허가를 안 해줘요. 허가를 안 내줘.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행정사가 열이 받았어. 뭐 나쁜 새끼 좀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커피숍에 공무원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랬는데 자 공무원 보더니 아니 왜 허가를 안 내드리냐고 막 그러면서 따지는 거죠. 그럼 병이 뭐라고 하는 거죠? 허가 다 맞췄잖아. 왜 안 해줘? 내 저기 청와대 거기 신문고 이런 데 다 올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공무원이 이러는 거죠. 자, 그럼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공무원이 묻겠죠. 누구셔? 내 갑이 선임한 대리인인 행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자 분명히 을한테는 대리권을 줬어요. 상담만 했어요. 상담만 했다.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행정사가 갑의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를 합니다. 빨리 허가 좀 내줘. 막 이렇게 하니까 병이 예 허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희 어머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 어머님 본인이 알면서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얘 내 대리인 아닌데 라고 하는 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의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방임을 했죠? 부작입니다. 자 알았기 때문에 뭐가 생겼다? 고지 의무. 방임했기 때문에 뭐다? 부작이다. 고지 의무 있는 사람이 부작이랬다. 의사표시다 아니다? 의사표시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을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을의 이 행위를 보고서 갑이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땐 대리권 수여가 돼버린다 안 돼버린다? 돼버린다. 그래서 본인의 대리권 수여가 추단됩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2022년도 행정사에서는 사실상 현재 상태를 용인한다 해가지고 사실상의 용태라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사례를 사실상의 용태라고 하고 대리권의 수요가 추단될 수 있다? 맞아요. 자 시험에 나온다면 요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랑 비교하셔야 될 것이 무권 대리에서 이거랑 꼭 비교하셔야 되죠. 별표를 죄송합니다. 자 별표를 여기다 꼭 2개 치셔서 자 여기 8번이 훨씬 중요하죠. 자 여기 딱 보시죠. 무권 대리 행위입니다. 뭐가 돼요? 범죄 행위죠. 여러분 얘가 자 을이 갑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을 찾아가서
빨리 좀 해드려. 대리권 수여도 안 받았는데 빨리 해드려 하고 대리인처럼 행위를 합니다. 자, 이거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범죄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사칭한 거죠. 자, 범죄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럼 이 행위는 대리권이 있는 겁니까? 대리권이 없는 겁니까? 없어요.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가 돼버린 겁니다. 즉 갑이 알지 못했어요. 갑이 알면서가 아닌 거죠. 몰랐어요. 그러면 이건 무권 대리 행위죠. 왜? 고지 의무가 있는데 방임한 게 아니라 알았을 때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몰랐어요.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무권 대리가 끝나는 거죠. 자, 무권 대리 행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치를 해버립니다. 자, 방치. 사실상의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했다. 방치만 거죠. 방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추인이에요? 그냥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죠. 추인 거절입니다. 추인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미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6번하고 8번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리권 수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알았기 때문에 대리권 수요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의사표시의 효력이죠. 자, 의사표시 효력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요것만 한번 볼게요. 자, 요것만 보시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 좀 많이 힘드시죠? 이게 뭐야?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는 건 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자, 보시죠. 의사표시는 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는데 요걸 보시기 전에 요걸 먼저 보십시다. 자, 모든 법률 관계는 두 가지로 발생합니다. 자, 뭐로 발생하냐면 법률 행위로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은 두 가지로 발생하는 거죠.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요거죠. 요게 의사표시입니다. 여기는 의사표시가 없거든요. 여기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명시, 묵시, 서명구두, 재판장 재판에 사전사후 모두 가능하다. 예외 기억하시고 부자기, 의사표시가 아니지만 고지 의무가 있을 때, 자기 의무가 있을 땐 의사표시가 된다라고 정리하셨고 자, 그럼 이때 이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모르고 해야 돼요? 알고 해야 돼요? 알고. 결혼하자라고 얘기할 때에는 결혼하자라고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결혼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효가 되죠. 여러분 만약에 4살짜리 어린이가 결혼이란 내용을 모르고 자, 짝지하고 결혼하자라고 얘기했을 땐 그 결혼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습니다. 무효죠. 의사무능력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뭐가 된다? 의사무능력이 된다. 의사무능력. 결혼의 의미를 모르는데요, 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것이 자, 의사표시라는 건 법률행위는 내용을 알고서 해야 되겠습니다. 알고서. 자, 알고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내볼게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자, 추인이죠? 여러분, 자, 추인은 의사표시입니까? 법률의 규정입니까? 의사표시죠? 자, 의사표시니까 알고서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고 해야 되겠습니까? 알고서 해야 되죠? 자, 근데 1번하고 6번을 묶으세요. 1번하고 6번을 묶으셔서 자, 6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6번에 딱 가시니까 자, 추인인데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법정이 붙었죠. 법정에다가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니까 알고 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알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법정 추인은 행위만 있으면 됩니다. 알든 모르든 따지지 않습니다. 이건 의사표시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법률행위입니까? 법률의 규정입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법률의 규정이죠.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때리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지 이걸 알든 모르든 무조건 손해배상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왜? 법정이니까요. 법률의 규정이니까요. 알아야 된다? 아닙니다.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1번은 추인이기 때문에 알고 해야 되고 6번은 법정 추이니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은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